안녕하세요. 주식 등대직입니다. 4월 24일 월요일 시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시장은 저번 주 금요일 날 시장에 이어서 약세장으로 끝났습니다. 특히 이제 코스닥이 빠지는 폭이 컸는데요. 지수를 보면은 거래소가 마이너스 0.82%, 2,523포인트입니다. 2,500포인트는 지켜줬어요. 그래도 코스닥이 마이너스 1.56%, 855포인트로 끝났습니다. 그래서 코스닥 하락폭이 훨씬 더 컸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오늘 이제 거래 대금 면에서요. 거래소하고 코스닥 거래 대금이 항상 코스닥이 거래 대금이 더 많았었는데 오늘 그 거래 대금은요. 코스닥보다 거래소가 더 많았습니다. 거래소가 11조 3,500억이니까요. 거래소 전체로 이렇게 봤을 때는 11조면 그렇게 많은 게 아닙니다. 이게 이제 약세장 거래대금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코스닥이 그동안에 이제 강세장이었다고 그러면 코스닥이 오늘 10조 4천억입니다. 그러니까 거래소에 비해서 그날 한 달 만에 거래대금이 이렇게 조금 역전이 됐습니다. 그래서 코스닥 조정폭이 지수상으로도 좀 컸고 거래대금 면에서도 좀 주춤하는 그런 모습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프 보면 이런 모양입니다. 요 상단을 뚫고 이렇게 힘있게 뻗어가던 시장이 지금 이렇게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정이 어디까지나 가지고 이제 이렇게 이렇게 얘기가 많은데요. 제가 봤을 때는 1차적으로는 요 21선 있지 않습니까? 요 빨간 선 거의 다 왔죠 지금. 그래서 거래소는 그동안에 그렇게 크게 오른 것도 없습니다. 또 하나는 지금 거래대금도 이제 코스닥보다 조금 더 많아지면서 이쪽으로 매기가 조금 쏠리면서요. 코스피는 아마 21선 정도가 거기서 반등 그 계기를 마련하지 않겠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또 하나 이렇게 눈여겨볼 만한 거는 2,500 초반 여기에 지금 매물대가 이렇게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를 이렇게 뚫었거든요. 뚫고 나서는 이렇게 매물이 많지 않습니다. 현재도 그렇죠. 그래서 거래소는 2,500 위로 매물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아마 21선 정도에서 반등의 계기를 만들지 않겠나 이렇게 봅니다. 특히 이제 이렇게 보시면 거래량이 이렇게 아주 한 달 동안 급하게 이렇게 늘어난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거래량이 시장에 어떤 힘을 보여준다고 봤을 때 이 정도 거래량이면 쉽게 밀리지 않는 장이다 이런 얘기죠. 쉽게 밀리지 않는, 좀 밀리더라도 조정받고 21선 정도에서 요 21선 정도에서 반등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봅니다. 방금 말씀드린 두 가지 이유죠. 매물 집중대를 지나가지고 있기 때문에 수급에서 몸이 좀 가볍다. 그래서 그 다음에 최근에 한 달 동안 이렇게 시장의 힘이 거래소 쪽으로 모아지고 있다. 이런 두 가지 점으로 봤을 때 21선 정도에서 조정을 끝내고 반등의 계기를 삼지 않겠나 이렇게 봅니다. 이제 이번 주에 보면은 아마 그 결과가 드러날 걸로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요, 이제 코스닥인데요. 코스닥은 여러 가지로 지금 어려운 그 과정들이 남아 있는 것 같아요. 우선 이제 가장 그 중요한 게 한 30% 정도를 단숨에 이렇게 올라줬다는 거죠. 이게 많이 오른 거가 가장 큰 악재일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많이 올랐다는 거는 그만큼 이익 본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이익을 실현하고자 하는 투자자들이 많을 거란 얘기죠. 그게 악재란 얘기입니다. 제가 보기엔 그게 가장 큰 악재 같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보시면 거래량이 이렇게 확 줄어든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는 코스닥 거래대금이요. 거래소 거래대금이 근 한 2배 정도 이렇게 유지가 되다가 최근에 거의 비슷해지다가 오늘 이게 뒤집어졌습니다. 무슨 얘기냐 그러면 시장의 관심이 코스닥에서 거래소 쪽으로 조금 이렇게 옮겨간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제 이러다 보니까 코스닥이 약간 좀 소외가 되면서 조정폭이 조금 더 깊을 수도 있겠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프만 놓고 이렇게 단순하게 본다고 그러면요. 21선은 이미 무너졌지 않습니까? 21선은 생명선, 심리선이라고 그랬는데 심리가 무너졌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21선 아래에 있는 시장은 이익 내기가 여간 어려운 그런 시장입니다. 주식이 21선 위에 있을 때 매매를 했을 때 수익이 나고 21선 아래에 위치했을 때 매매를 하는 경우에는 여기서 보시다시피 재미가 없는 그런 시장입니다.
근데 지금 21선 미끄러져서 내려오고요. 그 밑에 이제 51선 정도가 이렇게 받치고 있습니다. 여기가 800대 초반 같아요. 그러니까 지수상으로 보면 오늘이 855니까 한 50포인트 정도 조정폭이 조금 더 깊을 수 있지 않겠나. 그러니까 지금 코스닥 시장을 끌어왔던 배터리 소재주 쪽이 아직도 조금 조정폭이 조금 더 클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거기가 반등한다고 그러면 코스닥도 바로 반등세로 접어들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분봉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코스닥 분위기가 이렇다는 얘기죠. 한 3일 동안 여기서부터 이렇게 보시면 스키장이죠. 이런 시장은 매도자 우위 시장이라고 그러죠. 올라오기만 하면 때리는 시장입니다. 그래서 힘을 못 씁니다. 여기 이제 손이 나서 손절매 하는 사람도 일부는 있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수익이 난 물량들이 대부분이지 않겠나. 그게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코스닥 쪽에 10조 이상 지금 신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들리는 얘기로는 증권사들 중에 지금 신용을 만땅으로 다 이렇게 대출을 해줬기 때문에 더 이상 신용을 해주기가 어려운 증권사들이 늘어나고 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수급에서 굉장히 좋지 않은 겁니다. 개인들의 매수세가 상당히 약화될 수 있다. 그렇다고 그러면 코스닥은 80% 이상이 개인들이 매매합니다. 거래소는 외국인 이렇게 기관이 많지만 코스닥은 80% 이상이 개인들 거래입니다. 특히나 신용에 의존을 많이 한다는 거죠. 그런 걸로 봤을 때 이 추세가 조금 이어지지 않겠나. 그래서 아까 일봉으로 봤을 때 그 51선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51선까지는 각오를 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시장 전체로 봤을 때는 예전하고 달리 이렇게 볼륨이 많이 커졌습니다. 이런 걸로 봤을 때 예탁금도 많이 들어왔고요. 그래서 크게 조정받는다기보다는 최악의 경우에 한 50일 정도까지는 각오를 해야 되지 않겠나. 무슨 얘기냐고 그러면 코스닥 종목 수익이 많이 났던 종목들은 올라오면 일부 이익 실현하는 게 제가 보기에는 좋아 보인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기회는 있는 거거든요. 조정받고 나면 지금까지 쉬었던 종목들이 또 이렇게 시장을 끌어갈 수도 있다. 그래서 이렇게 현금을 좀 마련해서 다시 이렇게 도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마련하는 게 좋지 않겠나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시장 수급을 보면요. 오늘 특징은 그거 같습니다. 개인들이 코스닥에서 1,700억을 매수 우회했습니다. 여전히 개인들이 코스닥에 대한 기대감이 이렇게 높습니다. 지금 빠진 종목들을 개인들이 이렇게 들어가서 많이 샀다 이런 얘기인데요. 아마 저 밑에다 이렇게 오늘 정도는 오르겠지 하고 받쳐놓은 종목들이 많이 들어왔을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밑에서 샀다고 그러면 또 뭐 내일이나 단기 반등하면서 이렇게 팔 기회는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조금씩 사 들어간다 그런 거는 저는 찬성입니다. 그렇지만 올 베팅하기에는 아직도 굉장히 불투명하고 불안정한 시장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시장 특징은요. 외국인들은 팔고 개인들이 코스닥에서 1,700억 정도 매수 우위한 게 오늘 특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수급에서요. 다음에는 고객 예탁금입니다. 52조 6천억인데요. 이게 적지 않은 금액이죠. 52조 6천억이. 예전에 3,300포인트 찍을 때 예탁금이 75조까지 갔습니다. 거기에 비하면 아직 개인들이 시장에 그렇게 많이 들어온 건 아니다 이런 생각은 들어요. 금년 들어와서 이렇게 예탁금이 좀 늘어나고 있습니다. 급하지 않고 좀 완만하죠. 어찌 보면 지금이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돈들을 본격적으로 좀 투입하기 시작한 그런 시점이었는데 그러면서 이제 조정에 들어갔습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듯이 고객 예탁금이나 신용융자는 후행성이라고 그랬습니다. 장이 뜨고 나서 돈들이 좀 늦게 들어오고요. 장이 빠지고 나서 돈들이 좀 늦게 빠져나가는 후행성 그런 성격을 지녔다. 그래서 그걸 감안해서 이렇게 봐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렸고요. 신용융자 같은 거는 여전히 20조가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속해서 급하게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요 신용융자 지금 들어가신 분들이 초기에 들어가신 분들은 지금도 아마 이익이 났을 거로 생각을 하는데요. 뒤늦게 들어가신 분들은 지금 상당히 위기감을 느끼고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코스닥 추세로 봤을 때 좀 높이 신용 들어가신 분들은 여기서 조금 물량을 좀 줄여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다음 기회를 노려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시장이요 이렇게 찔끔찔끔 빠지다가 마지막 고비에서는 이렇게 대폭 빠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경우도 굉장히 많거든요. 왜 그러냐고 그러면 그동안에 팔까 말까 이렇게 망설이고 있던 계좌들이 장이 빠진다 이렇게 확신이 들게 되면 손절매에 나섭니다. 가격 안 따지고 이렇게 던져버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특히나 신용 같은 거는 대출해서 사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기 돈보다 한 3배 정도 빠진 폭도 큽니다. 그래서 한 이틀만 빠져도 굉장히 힘든 국면이 오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러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신용융자만 놓고 봤을 때는 지금 하락장에서 우리가 굉장히 방어적으로 시장을 대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주식형 수익증권 펀드 쪽으로 돈들이 최근에 이렇게 보시면 좀 들어왔었죠. 그랬다가 한 1조 정도가 살짝 이렇게 빠져나간 것으로 나오는데요. 제가 봤을 땐 대세에는 지장이 없는 지금 금액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주식형 펀드 쪽으로도 돈들이 좀 들어오고 있다. 추세적으로 좀 들어오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MMF 보면은 이런 모양입니다. MMF는 가장 주목되는 게요. 금년 초에 한 달 만에 한 40조가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200조가 넘었었어요. 그러다가 지금 한 20조 아니도 한 10조 정도 빠져나갔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금년 초에 비해서는 굉장히 지금 돈들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제 이거를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도 있겠는데요. 뭐 갈 데가 없었다 이런 얘기도 있을 수 있겠고요. 증시 쪽을 이렇게 기회를 엿보는 자금일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주식이 된다고 그러면 이거는 이제 당일치기로 바로 이렇게 주식 쪽으로 돈을 옮길 수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의미가 있는 돈인데요. 이런 증시 주변 자금 이런 것들은 아직도 시장을 그렇게 나쁘게 볼 수 없게 하는 가장 큰 요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해외 시장은요 큰 변동 없습니다. 항상 이렇게 말씀드리듯이 요 상단 이게 미국 시장이죠. 다우 요 상단을 근 한 1년 가까이 뚫지 못하고 좌절하는 그런 시장이다. 한계를 보여주는 시장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요거를 뚫고 올라간다고 그러면 좀 시장이 바뀔 수도 있는데 여전히 이렇게 거래량이나 이런 걸 보면 시장의 힘이 굉장히 약화된 시장이다. 그러면서 요 추세선을 뚫지 못하고 근 1년 가까이 이렇게 버벅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요 추세가요 비슷합니다. 나스닥도 이렇게 보시면 이런 모양입니다. 그렇죠? 앞에 고점 못 뚫고 있죠. S&P 500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에 고점을 못 뚫고 있습니다. 일본 시장이 이렇습니다. 일본 시장도 미국 시장하고 비슷하죠. 신고가를 못 내고 있습니다. 반등은 했지만 앞에 고점 부근에서 옆으로 횡보하고 있습니다. 대만이 최근에 신고가를 내는 듯 했으나 다시 이렇게 밀리고 있어요. 상해가 경제성장률 뭐 4.5% 기대 이상이다 이래가지고 최근에 이렇게 급등을 했다가 다시 다 반납을 했습니다. 오늘도 현재 마이너스 1.06%니까 대단히 좋지 않죠 모양이. 항생, 홍콩 지수도 이렇게 고개를 숙인 그런 모습입니다. 심천도 이렇게 모양이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중국 시장이 모양이 일본이나 미국 이런 쪽보다 훨씬 더 좋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독일은 0.54% 어제 이 전체 추세가 대단하죠. 독일이나 프랑스가 비슷합니다. 이렇게 강하게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그런 시장입니다. 유럽은 조금 다르죠. 네, 다음에는요 개별 종목 제가 그동안에 추천드렸던 종목 말씀드릴 텐데요. 전체 시장이 워낙에 오늘 좋지 않습니다. 확실한 조정장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효과를 좀 아껴야 되는 방어적인 자세를 취해야 되는 그런 시장 같기는 한데요. 그래도 이제 제가 말씀드린 종목들은 제가 보기에는 여전히 좋아 보입니다. 빠지면 빠지는데도 매수 기회를 주는 것 같고요. 또 올라가면 올라가는 대로 상승 추세가 그대로 유지되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제가 하나하나 이렇게 말씀드리자고 그러면요. 먼저 이제 CS가 이렇게 가장 강조를 많이 드렸죠. 그래서 자세한 건 말씀 안 드려도 그동안에 워낙 말씀을 많이 드렸기 때문에요. 아마 처음 들어오신 분들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매번 반복해서 말씀드리는데요. CS윈드는 재생에너지 풍력 쪽에서 글로벌 1위 업체입니다. 그동안에 북미, 유럽, 아시아권에 투자를 많이 해놓은 것들이 금년에는 이제 실적으로 드러날 거란 얘기죠. 예를 들어서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작년 대비했을 때 거의 한 2배 정도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제 금년에 실적이 드러날 거다 이런 얘기인데 그럼 그동안은 왜 그렇게 못 올랐느냐 했을 때
실적이 이렇게 별로 그렇게 썩 좋지는 않았습니다. 나쁜 건 아닌데 예를 들어서 배터리 소재주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비하면 거의 2배 이상이 이렇게 늘어났지 않습니까? 그런 것에 비했을 때 CS 윈드는 그 실적이 뒷받침이 안 됐기 때문에 그동안의 주가가 이렇게 좀 더뎠는데요. 금년에는 이제 그 열매를 맺을 거라고 그래요. 영업이익 같은 거는 작년 대비했을 때 증권사마다 조금 다르긴 하지만요. 한 2배 정도 늘어날 것으로 이렇게 예측하는 애널리스트들이 있습니다. 어쨌든 작년 대비했을 때 실적이 대폭 늘어날 것으로. 그래서 그 추세가 앞으로 풍력이나 재생에너지 흐름이 계속 이어질 것으로 그렇게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거는 요 추세가 지금 이렇게 추세 하단만 되면 이렇게 부딪히면서 올라가고 있는데 최근에 와서 이렇게 각도가 급해졌다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렇게 거래가 많이 늘어나고 있고요. 시장에 관심을 끌고 있고 또 하나는 요 녹색선 요게 매물 집중대거든요. 요 매물 집중대를 이렇게 벗어났습니다. 힘있게 벗어났죠. 그러면서 그 위로는 매물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수급에서 굉장히 몸이 가벼워진 주식이다. 그러면서 이제 가격도 싸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적극적으로 추천을 해드렸는데 어쨌든 요 국면에서 사신 분들은 지금 한 10%에서 한 20% 정도 수익이 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 덧붙이자고 그러면 최근에 그 기관이나 외국인들 ETF 이 재생에너지 관련해서 이쪽에서 수익들을 많이 낸다고 그러는데요. CS 윈드가 이제 어쨌든 풍력 대표 종목이지 않습니까? 그쪽에도 많이 편입이 되면서 그쪽 매수세도 이렇게 많이 좀 들어오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CS 윈드 먼저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다음은 현대로템 방산업종 제가 또 말씀을 드렸죠. 방산, 그 다음에 재생에너지, 그 다음에 엔터 이런 것들이 그 배터리 소재주 뒤를 이어서 시장을 끌고 갈 그럴 종목들이 아니겠나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유는요, 수출이나 또는 경기가 좋지 않은 이런 그 여러 가지 악조건들을 뛰어넘을 수 있는 업종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제 방산업종 같은 경우도 현대로템 예를 들면 오히려 지금 수출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폴란드 쪽에 앞으로 또 몇 년 동안 계속 이렇게 수출이 될 거고요. 지금도 뭐 루마니아라든가 그 외에 동구권 국가 이런 쪽 또 중동 쪽 이런 쪽은 상당히 가능성이 높다고 그렇게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아직 구체적으로 폴란드 외에는 발표된 건 없지만 진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K2 전차나 이런 것들이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가성비가 높다 이런 얘기입니다. 현대로템은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가장 그 중요한 점을 외국 애들이 근 한 500만 주가량 산 것 같아요. 한 10일 동안에. 이렇게 단기간에 이렇게 지금 이게 시총이 한 3조 8천억 정도 되니까 그렇게 큰 기업이라고 볼 수는 없는데 이렇게 많이 샀습니다. 기관들도 하루도 빼지 않고요. 근 200만 주 넘게 이렇게 산 것 같아요. 근 10일만 따졌을 때 그렇습니다. 거래량 보면 이렇게 거래량이 폭주를 했죠. 아마 최근 시장에서 가장 두각을 나타낸 그런 종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현대로템 제가 요 상승 초기 국면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아마 그때 사신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 댓글 보니까요. 이런 종목은 매도 신호 나오기 전까지는 꽉 붙들고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배터리 소재주에 이어서 주도주가 될 수도 있다 이제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프 보면 이런 모양입니다. 가장 주목할 게 요 앞에 고점을 힘있게 이렇게 뚫어줬습니다. 그러죠? 그러고 나서는 요 녹색선 매물이 거의 없습니다. 신고가이기 때문에 이 가격대에 뭐 물린 사람은 없다는 얘기죠. 이 두 가지 점만 해도 굉장히 큰데요. 외국인들이나 기관들이 이렇게 많이 사고 있다. 이게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물론 여기 이제 물량에는 ETF 물량도 있고 하겠습니다만은 제가 봤을 때는 아직도 상승 여력이 더 있는 것으로. 그래서 혹시 이런 종목들이 이렇게 힘있게 뻗다가 하루 정도 이렇게 좀 주춤하면 겁나서 파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그런 그 급등주가 이렇게 조정받을 때는요, 오히려 매수 기회로 삼아도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방산주는 충분히 지금 들어가도 될 만한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다. 그래서 조정받을 때 오히려 들어가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파는 것은 제가 항상 급등주 항상 말씀드리기를 이렇게 추세가 깨져가지고 음봉이 이렇게 한두 개 나오면 그때쯤에나 매도를 고려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현대로템은 지금 급등주 조건을 다 갖추고 있습니다. 매물대 지났고요. 신고가 났고 또 이렇게 거래가 늘어나고 있고 특히나 기관이나 외국인들이 가장 많이 사고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조건들이 제가 봤을 때는 급등주 조건을 다 갖춘 종목으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당분간은 이거 가지셨다고 그러면 한번 버텨보시기 바랍니다. 예전에 제가 에코프로 BM 막 급등하고 갈 때 추세가 깨지기 전에는 팔지 말자 그런 말씀 드린 적이 있었죠. 그러다 이제 워낙에 많이 올라서 말들이 많고 신용이 많이 실리면서 이제 제가 팔아도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현대로템도 비슷한 지금 패턴을 받고 있다. 좀 가지고 가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한미글로벌도 제가 저번 주 주말에 이렇게 강하게 추천을 드렸습니다. 오늘 근데 9%나 빠져서 전일 13% 오른 것을 거의 이렇게 반납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아직도 그렇게 나빠 보이지 않습니다. 오늘 이제 뉴스 하나 나왔는데요. 3분기 중에 네옴시티 관련해서 서울에서 그 설명회를 개최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미글로벌은 그 네옴시티 관련해서 프로젝트 한 7개를 거기 수주를 받았다고 그래요. 여기가 이제 건설 관련해서 종합적으로 관리해주는 그런 그 회사 특성이 있습니다. 어제 제가 그 다 말씀을 드렸으니까요. 그때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앞으로 한미글로벌은 얘기가 될 만한 그런 종목이다 이런 얘기죠. 그래프 이렇게 봤을 때 이런 모양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여기가 이렇게 매물 집중됩니다. 이렇게 그죠? 그러면서 횡보를 근 한 7개월 했죠. 이때 이렇게 급등했던 거는 네옴시티 얘기가 한참 이렇게 시장에 이렇게 확산됐을 때 그때 이렇게 올랐다가 7개월 조정을 받고 이번에 이렇게 매물 집중대를 뚫으면서 이렇게 힘있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 말씀드릴 때 이번에 요 앞에 고점까지는 일단 치고 올라가는 거 아닌가 시장의 어떤 힘을 봤을 때 네옴시티 관련해서 한미글로벌이 가능성이 있다. 실적도 좋고 여러 가지 조건을 다 갖췄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오늘 이렇게 많이 빠지긴 했지만 이렇게 추세에 이렇게 선 그어보면요. 이 추세선을 깨지는 않았습니다. 이 추세선을 깨고 이렇게 음봉이 난다거나 그러면 매도 신호지만 제가 봤을 때는 어제 많이 오른 것에 대한 오늘 정도 이익 실현 매물이 좀 나오지 않았나. 시장 분위기가 좀 요즘 안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까 시작하면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지금 이제 굉장히 그 그래프나 이런 것이 급등하고 있는 종목들은 빠지면 빠지는 대로 매수 기회로 삼아도 될 것 같고요. 제가 말씀드린 종목 중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올라가면 올라가는 대로 그 추세가 깨지지 않는다 그러면 그대로 이렇게 보유해서 가도 되는 그런 시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미글로벌은 오히려 요 21선, 요 밑에 이렇게 21선 있죠. 혹시 여기에 닿는다 그러면 매수에 들어가도 괜찮은 종목이다. 네옴시티 관련해서 꾸준히 앞으로 얘기가 될 수 있는 그 종목이다. 서울에서 이제 설명회를 개최한다는 것 이 자체가 우리 기업들에 대한 여러 가지 그 기대를 많이 갖고 있다. 그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SPG요. SPG는 제가 1년여 동안 이렇게 꾸준히 추천을 하고 설명을 드린 종목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아마 제가 추천드린 게 밑단에 드렸기 때문에요. 아마 이거 하신 분들은 대부분 이익이 나셨을 텐데 혹시라도 요 위에서 이렇게 사셔가지고 지금 물리셨다고 그러면 이제는 조금 매도는 조금 참아야 되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기껏 빠져봐야 요 51선 정도 그러니까 여기가 얼마 정도입니까? 한 26,000원 정도 그 정도거든요. 그래서 지금 가격에서 기껏해야 한 5%에서 한 10% 정도니까 이제는 매도 신호 이렇게 매도 기회를 놓쳤다고 봐야 되겠죠. 요 21선도 깨면서 이렇게 내려왔기 때문에요. 매도 신호가 난 지가 한참 됐기 때문에 이제는 좀 다시 매수에 들어가거나 가지고 가셔도 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 로봇 관련주들이 다들 요새 모양이 다 저렇게 비슷하게 이렇게 빠지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 배터리 소재주보다 ETF 이렇게 펀드로 봤을 때는 로봇주가 수익률이 더 높았다고 그럽니다. 단기간에.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올랐었다는 얘기죠. SPG도 이제 그 중에 로봇 관련주 중에서는 유일하게 이제 실적이 플러스가 나 있는 꾸준히 이렇게 흑자를 달성하고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그래서 다른 또 로봇주하고는 조금 차별화가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SPG 지금 수급에서 제가 이렇게 좀 체크를 하려고 그럽니다. 최근에 이제 신용 많이 들어갔다고 그래서 신용감을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여기 이렇게 보시면
SPG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신용이 4월 달 들어서 이렇게 많이 털렸습니다. 여기 자세하게 보시면요. 근데 그래프가 신용이 틀리면서 이렇게 급락을 했어요. 그랬다 이렇게 보시면 다시 신용이 살짝 이렇게 들어오고 있죠. 이런 걸로 봤을 때 수급상 악재는 대충 소멸한 거 아닌가. 개인들이 대출을 받아서 SPG를 많이 산 종목인데 그 투자자들이 지금 많이 털고 나갔다. 이익이 많이 나고 나간 거로 이렇게 보입니다. 이게 어떤 소수의 큰 손들이 이렇게 나간 건지 다수가 이렇게 나간 건지는 알 수 없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신용이 이렇게 많이 털렸다 이런 얘기죠. 수급에서 굉장히 악성 매물이라고 그래야 될까? 급매물들이 요 과정에서 많이 털려 나갔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서는 굳이 빠져봐야 그렇게 크게 빠질 것 같지는 않으니까요. 굳이 팔지 마시고 오히려 빠질 때마다 다시 들어가도 되는 주식이 아닌가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오늘 이제 SPG 그동안에 계속 매도 말씀드리다가 오늘 이제 매수 말씀드렸는데요. 급하게는 들어가지 마시고 밀릴 때마다 조금씩 이렇게 매수해 보자. 오늘 장중에요. 이렇게 급하게 제가 이렇게 봤습니다. 29,000원까지 3.6%까지 이렇게 올리면서 들어오는 걸 봤습니다. 그래서 대충 조정을 받았다 생각한 세력들이 유입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아직도 매물이 좀 있기는 있는데 가격상으로는 그렇게 크게 밀릴 것 같지 않다. 밀리면 좀 들어가 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성일하이텍 폐배터리 관련해서 이 종목도 제가 초기에 추천을 드려서 10만 원 추천을 드려서 이거 하신 분들 아마 수익들이 많이 났을 겁니다. 지금 이제 많이 빠졌다고 그러더니 초기에 들어가신 분들은 아직도 이익이 많이 나 있는 수준입니다. 근데 이것도 이제 SPG하고 제가 이렇게 같이 추천을 많이 드렸는데요. 이렇게 빠지면서 50일선이 이렇게 딱 닿아 있습니다. 근데 50일선이 살짝 이렇게 무너지면서 이렇게 양봉이 몇 개 나기는 했는데요. 성일하이텍은 아직도 제가 보기에 들어가기에는 조금 빠른 시점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성일하이텍을 이렇게 보면요. SPG는 신용이 많이 아까 보여드린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보시면요. 요 까만 게 신용이거든요. 요 빨간 게 주가고 어떻습니까? 신용이 이렇게 많이 늘어난 상태에서 털리지 않고 그대로 이렇게 행보하고 있습니다. 물량으로 하면 한 50만 주인데요. 이게 14만 원짜리니까 50만 주라고 그래도 금액으로는 상당히 큽니다. 신용이. 그래서 아직 신용이 털리지 않았다. 이런 걸 좀 체크를 해봐야 된다 이런 얘기죠. 이런 걸로 봤을 때 가격이 더 빠지지는 않을지 모르지만 그 물량 털리는 그 국면 기간 조정이 조금 더 필요해 보인다. SPG하고는 조금 다르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제 의견이니까요. 또 참고만 하시지 또 제 의견대로 따라 하시지는 마십시오. 시장이라는 것이 또 이제 성인하이텍 관련해서 대형 호재가 이렇게 하나 터져준다고 그러면 방금 말씀드린 신용 잔고라든가 그래프라든가 이런 거 상관없이 급등할 수도 있습니다. 그거를 제외하고 그래프나 신용 잔고 이런 추이를 봤을 때 아직은 들어가기에 조금 빠르다 이런 얘기죠. 조정폭은 그런 대로 이렇게 크기는 큰데 지루하게 급매물들이 좀 쏟아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는요. 더전 비주원 제가 추천드렸는데 아마 지금 가지고 계신 분들 답답하게 뭐 그렇게 크게 빠진 것도 아니고 오르지도 않고 이렇게 횡보하면서 여러 가지 답답하실 텐데요. 제가 오늘 그 신용 잔고들을 이렇게 종목마다 체크하면서 보니까요. 더전 비주원 하나 이렇게 좀 특징을 발견을 했습니다. 제가 보여드릴 테니까요. 혹시 참고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프를 이렇게 보면 제가 항상 말씀드리기를 무슨 말씀을 드렸냐고 그러면 이렇게 횡보하다가 이렇게 급등을 했다가 다시 그만큼을 반납을 했죠. 며칠 만에 50%를 올렸다가 또 며칠 만에 50%를 이렇게 뺐습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호재를 미리 발견한 세력들이 급하게 들어왔다가 빠져나갔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아직도 그 정확한 이유는 저도 모르고 뭐 일반 투자자들이 알 수가 없죠. 근데 여기서 제가 하나 이렇게 발견한 거예요. 여기 이렇게 자세하게 보십시오. 신용 잔고 이렇게 보시면 신용 잔고가 이렇게 급하게 늘어났다가 몇십만 주가 이렇게 빠져나갔습니다. 여기 그래프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이걸로 이제 유추할 수 있는 거는 이때 이렇게 들어왔다 빠져나간 세력들이 개인들이란 얘기죠. 신용은 개인들한테 주지 않습니까? 신용으로 급하게 들어왔다가 다 털고 이렇게 나갔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어떤 평범한 개인들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뭔가 그 정보를 선취하고 들어왔다가 그게 딜레이 되거나 아니다 싶으니까 좀 빠져나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뭔가 있긴 있다 이런 생각은 들어요. 신용으로 이렇게 과감하게 들어와서 올렸다는 거는 100% 자기 나름대로 확신을 가지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처음으로 제가 신용 체크하다가 종목별로 이렇게 쭉 체크해 보다가 더존비전 요걸 보고 조금 개인들이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기관지들이 아니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참고해서 보시고요. 어쨌거나 더존비전은 가격상으로 지금 많이 빠져서 횡보하고 있기 때문에요. 횡보 기간이 굉장히 길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지고 계시다 그러면 한번 버티기 바랍니다. 이렇게 오랫동안 횡보를 했습니다. 이게 1년이죠. 1년 동안 이렇게 횡보한 주식은요. 한번 오르면 여기서 이렇게 보여주듯이 이렇게 급등할 가능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더구나 이제 더존비전은 자사주를 1,000억이나 매수했어요. 여기 시총이 한 1,000조 아니 1조 정도인데 시총이 한 10% 정도. 그 1,000억이라는 돈을 다 어디서 났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 돈을 투입을 해서 자기 주식을 이렇게 사가지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제 자사주 많이 사는 것을 경영권 방어 차원에서 이렇게 샀다 그러는데요. 더존비전이 오너가 한 20몇 프로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요. 그렇게 많은 물량은 아니기 때문에 뭐 그런 차원에서 샀을 수도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그 중에 일부는 또 소각을 해서 기업 가치를 높일 가능성도 있다 하는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우리가 기대할 수가 있는데요. 좀 두고 보자. 팔지는 말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언제 파느냐? 요 추세가 이렇게 깨지고 이렇게 음봉이 길쭉하게 이렇게 나면 요거는 정말 아니다 싶어서 팔고 나간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때 팔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더존비전까지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종목 제가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제 눈에 들어온 종목들은 이제 그런 정도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장 이렇게 마치고요. 전체 시장은요. 아까 제가 시작하면서 말씀을 드렸죠. 거래소는 이제 거의 조정 끝난 국면이다. 그렇게 크게 빠지지 않을 것 같고 코스닥은요. 그동안에 워낙에 많이 올랐기 때문에 여기서 조정폭이 조금 더 길어질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염두에 두시고요. 방금 제가 말씀드린 종목들 빠진 종목은 매수 기회로 또 지금 상승하고 있는 그런 종목은 또 상승세를 계속 이렇게 타고 가는 그런 매매를 하셨으면 해서 말씀드립니다. 이만 마치고요. 또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